1998년 여름, 강남의 불빛은 여느 때처럼 번화했지만 단란주점 지하에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비극이 숨겨져 있었어요. 새벽 2시 30분, 피투성이 상태로 문 앞에 쓰러져 있던 여성이 마지막 힘을 다해 내뱉은 말은 "저 밑에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였죠. 택시기사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공포와 절규가 흘러넘친 피의 감옥이었어요. 방 안 가득 피가 번졌고 몸부림의 흔적은 벽에, 바닥에, 그리고 공기마저 뒤덮고 있었죠. 그 방 안에는 세 구의 시신이 처참히 널려 있었어요. 주점 주인은 흉기에 찔려 숨져 있었고 손님과 지인들 역시 피투성이로 발견됐죠.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성은 목과 옆구리를 찔린 채 죽은 척을 하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범인들이 피해자의 머리를 흔들며 죽었는지 확인하는 장면이 똑똑히 새겨졌죠. 그 광경은 단순한 공격이 아니라 학살에 가까웠어요. 살아남은 그녀조차 살아남은 게 아니라 끝없는 고통을 짊어진 증인이 된 셈이었어요. 사건의 시작은 우연처럼 보였어요. 밤늦게 방에 있던 여성들의 문이 열리더니 낯선 남자가 얼굴을 들이밀었다 사라졌죠. 곧 주인장이 와서 합석을 권했지만 여성들은 기분이 불길하다며 방을 옮겼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오히려 분노를 자극했죠.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눈빛을 남기고 남자들은 밖에서 술값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더니 잠시 후 칼과 케이블 타이, 철사를 준비한 채 다시 나타났어요. 평범한 밤은 순식간에 도살장이 되어버렸죠. 범인들이 들고 온 칼은 평범한 흉기가 아니었어요. 날이 길고 야르며 톱니가 새겨진 해칼, 잠수부나 특수부대가 쓰는 칼과 유사했죠. 부검 결과 상처는 칼의 톱니 자국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이는 우발적 범행이 아닌 철저히 준비된 계획임을 드러냈죠. 케이블 타이로 손목을 묶고 철사로 목을 조여 피해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한 뒤 학살을 시작했어요. 그 방은 더 이상 술집이 아니라 인간을 고통 속에 가두는 사형장이었죠.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은 벽을 뚫고 나갈 수 없었어요. 주인은 살려달라 애원했고 지인은 말로 풀자며 저항했지만 곧 칼날에 쓰러졌죠. 여성들의 비명은 병에 담긴 술잔처럼 산산조각 났어요. 범인들은 피해자가 숨졌는지 머리를 흔들며 확인했고 쓰러진 여성을 발로 차며 다시 상처를 입혔어요. 공포는 살해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모욕과 학대의 연장이었죠. 생존자는 죽은 척하며 숨을 죽였고 그 짧은 시간이 영원의 지옥처럼 느껴졌다고 증언했어요. 범행 후 범인들은 현장을 치밀하게 정리했어요. 세면대에 배수를 막고 물을 틀어 바닥에 피와 증거를 씻어냈죠. 유리병, 잔, 접시는 모조리 깨부숴 지문조차 남기지 않으려 했어요. 그 소리는 생존자의 귀에 또렷이 남아 있었어요. 쨍그랑, 쨍그랑 증거가 사라져도 그녀의 기억 속에는 그 공포가 박혀 지워지지 않았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바닥은 물바다였고 현장은 이미 범인들이 설계한 증거 없는 살육 무대로 변해 있었죠. 그날은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열리던 날이었어요. 전 국민이 TV 앞에 모여 있었기에 거리는 적막했고 목격자는 단 한 명도 없었죠. 바로 그 틈을 범인들은 이용했어요. 범죄의 시간은 치밀했고 장소는 은폐됐으며 결과는 잔혹했죠. 경찰은 유일한 생존자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제작해 전국에 10만 장 배포했어요. 뚱뚱한 남자, 둥근 얼굴의 남자, 갸름한 남자. 하지만 제보는 쏟아져도 실체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미궁 속으로 가라앉았어요. 세월이 흘러도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어요. 살아남은 여성은 목에 흉터를 안고 목소리를 빼앗긴 채 글로만 진술해야 했죠. 주인의 가족은 더 큰 비극을 맞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아들은 세월이 지나도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엄마가 보고 싶다는 말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범죄는 그날로 끝나지 않았어요. 생존자와 유가족의 삶을 파괴하며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어요. 공소시효가 끝나도 고통에는 끝이 없었죠. 루머도 끊이지 않았어요. 간첩 소행이라는 말부터 해외 도피설까지 사람들은 실체 없는 추측을 쏟아냈죠.
그러나 그 모든 말은 고통받는 가족들을 2번 죽이는 칼날이었어요. 경찰은 기술을 도입해 나이를 먹은 용의자의 얼굴을 시뮬레이션했어요. 화면 속 노화된 얼굴은 낯설면서도 어디서 본 듯 평범했죠. 버스 정류장, 편의점, 혹은 시장 한복판에서 스쳐 지나갈 법한, 그러나 여전히 차갑게 빛나는 눈빛을 가진 얼굴이었어요. 그 평범함이 오히려 더 두려웠어요. 아범은 이렇게 말했죠. 세월이 흘러도 죄는 늙지 않아요. 흔적은 지워져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크아님도 짧게 반향했죠. 맞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죠. 청자의 귀에 스민 두 목소리는 단순한 해설이 아니라 경고였어요. 사건은 끝나지 않았어요. 범인은 아직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우리의 기억이 그들을 올가매는 마지막 사슬이었죠. 잊지 않는 한 정의의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메시지가 어둠 속에 울려 퍼졌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